안녕하세요. 자, 3월 6일 맞습니까? 네, 3월 6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게 이제 봄비입니다. 네, 오늘 날씨도 64도. 와, 아침 기온으로는 최고 좀 많이 올라갔네요. 그죠? 자, 저 앞에 저 나무에 꽃들도 피고 목련은 이제 막 폈다가 지고, 비가 와서 이제 꽃가루도 한번 싹 씻었어요. 얼마나 또 시골 동네는 꽃가루가 많아요. 꽃가루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?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. 우리 둘째가 알러지가,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, 첫째도 조금 있나 그런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.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알러지가 없어요. 참 희한한 거죠.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,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가 생겨요. 한 5, 6년 살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꽃가루 알러지예요. 그런 게 생기는데 저는 없어요. 집사람도 없는데 아이들은 뭐 조금 있을랑 말랑 하네요. 아무튼 꽃가루 알러지가 심한 사람은 아주 봄철, 가을철도 아주 고생해요. 아, 콧물 나오고 맨날 멍하고 아주 고생해요.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오면은 저 이렇게 보면은 막 노랗게 이렇게 바닥에 꽃가루가 막 이렇게 막 고여 있어요. 와. 근데 사실은 이제 소나무에서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노란 꽃가루가 소나무에 뭐 바람 불 때마다 엄청나게 나와요.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, 사실은 알러지를 엄청 유발하는 꽃가루는 노란 소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. 소나무는 별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아요. 렉위드라고 잡초 중에 개 무슨 풀이라고 있어요. 자, 요거 아닙니다. 네, 개 무슨 풀이 있는데, 그 잡초에서 나오는 알러지가 노란 꽃이 펴요. 그게 좀 키가 크면은 저만큼 크고 노란 꽃이 피는데, 그게 알러지가 아주 엄청나게 알러지 유발한대요. 그래서 시골 동네는, 저희 동네 또 어디 저기야,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있는 데 있어요. 에덴스라고. 그 동네도 그렇게 알러지 인자가 높더라고. 도시는 알러지가 낮아요. 왜냐면 그런 이렇게 빈들의 공터 이런 게 좀 없으니까, 도시는 꽃가루가 좀 덜 있고 공해가 있겠죠. 그래서 도시는 그게 덜해요. 훨씬 더. 이게 시골이 막 10배, 20배 막 이렇게 높아요, 알러지 인자가. 그래서 저기 들판에 저 노란 꽃들 보이시는데, 저런 꽃들 중에 좀 큰 거는 달맞이꽃 뭐 이런 거고, 센 노란 게 있어요. 좀 연하게 노란색은, 저런 건 우리 옆에 있는 건 다 달맞이꽃 비슷한 거고, 센 노란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렉위드라는 거. 개 XX 잡초예요. XX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. 욕이 아닙니다. 자, 어느새 수요일이 됐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시니어 디자인 졸업작품 하는 애들 제가 가르치는데, 오늘 중간 발표를 해요. 다행히 제가 맡은 팀은 좀 잘하고 있어요. 세 팀인데 제가 한 팀 맡고 다른 두 팀 맡는데 잘하고 있어요. 그랬고, 자, 이제 또 코인 얘기 해보자면, 코인이 막 난리 납니다. 네. 난리 난다는 게, 어저께
코인이 거의 전고점을 살짝 터치했어요. 그죠? 69,000까지 살짝 같아요. 전고점을 살짝 터치하고 나니까 또 어떤 기관에서 또 미친듯이 팔았나봐요. 그 이해가 안 가는데. 지금 팔면 안 되는데. 지금 아직 오르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팔면 안 되는데. 그걸 누가 그걸 했다고 기관이 뭘 또 그걸 팔어? 앞으로 몇 개월만 들고 있으면 최소한 뭐 한 1.5배씩 뛸 텐데. 아니, 1.5배는 아니죠. 몇 개월에 한 0.2배, 3배 그게 뛸 건데 그걸 누가 왜 팔았나 몰라요. 알다가도 몰라요. 개인이 판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막 급락이 그렇게 심하면은 그건 개인이 판 게 아니에요. 기관에서 판 거예요, 기관에서. 어쨌든 그래도 막 61,000 얼마까지 떨어져, 2,000 얼마까지 떨어져, 1,000 얼마까지 떨어졌나. 그래서 다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회복됐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코인 떨어진다고 절대 팔면 안 돼. 코인이 올라도요, 참 그게 힘든 게 계속 오르잖아요. 이제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. 근데 그냥 계속 날마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. 중간에 막 또 팔기 때문에 30%씩 떨어지다가 오르고 그런데요. 그러면 30%가 무슨 얘기냐. 내가 100만원, 내가 50만원을 넣었어요. 그럼 이제 이게 100만원이 2배가 되면 100만원이 됐죠. 얼마나 신나? 그죠? 50만원인데 2배가 뛰었으면 100만원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또 30%가 떨어진다는 거야. 그러면 30% 떨어지면 30% 떨어지면 70만원 되는 거예요. 100만원 됐다가 70만원 되면 또 얼마나 아까워. 그죠? 근데 가만히 있으란 소리예요. 그럼 또 다시 오르고, 그래서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 하는데, 그게 이제 얌전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는 거예요. 떨어질 때는 또 막 떨어져서 30%씩 떨어진대. 이게 돈이 잡을 때 30%가 우스운데요. 돈이 클 때는 만약에 뭐 1억씩 된다. 30%만 3천만원 떨어지는 거예요. 얼마나 아까워. 그래도 가만히 있어라. 언제까지? 반감기 4월 중순 지나서 한 1년 정도는 그 난리 치나봐요.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 3월달 정도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코인 거품이 꺼지면서 또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처분해야죠. 코인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능사지만 뭐 4년 만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처분하고 기다리는 것도 능사예요. 결국 계속 귀찮으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. 근데 이제 기관에서 ETF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싹 다 폭락해가지고 그렇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. 옛날에는 올랐다가 전고점 찍고 예전에 68,000, 9,000 찍은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졌냐? 15,000원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진짜 한 80% 빠진 거예요. 그건 망한 거죠. 그죠? 한 70% 빠졌구나. 70% 정도. 7만 올랐다 치고 724, 80% 빠졌네요. 80%가 빠졌어. 그럼 1억 찍었다가 코인이 2천만원 된 거예요. 그때 사람들이 기다렸으면 또 올랐죠. 지금같이. 그때 팔면은 그냥 다 손실인 거예요. 8천만원 까먹은 거예요. 아마 80% 떨어졌는데 원금 회복도 다 안 됐을 거예요. 사람들이 보통 올라갈 때 사가지고.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많이 빠진 거 그냥 들고 있어야 돼. 뭐 기회비용이고 뭐고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. 너무 많이 빠진 거. 회복이 안 되는 것들 팔아 제끼지 말고.
저도 주식 지금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팔았죠. 그죠?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, 50% 이상 떨어진 것들, 지금 손해가 50% 이상 난 것들 그냥 다 들고 있어요. 그냥 그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뭐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뭐 회복이 되겠죠. 예.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고 있어요. 근데 손해가 엄청 나죠. 그런 거 생각해요. 기회비용이나 뭐. 근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뭐 제가 뭐 주식을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. 테슬라 요즘 뭐 난리 납니다. 뭐 테슬라가 400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180까지 떨어졌어요. 그죠? 그야말로 죽어라. 왜 죽어라 하느냐? 코인 하는 사람 지금 다 오르죠? 코인에서 지금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왜냐하면 정고점 거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코인 산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옛날에 산 사람 말고 요즘 들어간 사람들. 엔비디아 난리 났죠. 200 몇 불 하다가 지금 거의 1000불까지 가고 있어요. 800불 뭐. 미국 주식이 지금 최고 호황기래요. 미국 주식이 최고 호황기예요. 또 참 희한해요. 근데 돈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. 우리야 뭐 다 팔아서 그렇지만 지금 미국 주식이 최고 호황기래요. 그래도 돈 버는 사람 많지 않다. 왜냐하면 최고 호황기지만 개별 종목 중에 또 죽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. 누가 돈 벌었냐? 지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좀 돈 좀 벌었겠죠.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조금씩밖에 못 벌어요. 지수 중심으로 사면 안전하지만 돈을 조금씩밖에 못 벌어요. 우리 지수 중심으로 산 게 뭐 한 돈 1000만원 넣는 게 있거든요. 옛날에 의료보험이랑 연동해서 그냥 돈 1000만원 넣는 그거 좀 올랐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우리 65세 이상 돼야 찾을 수 있어요. 은퇴해야. 그렇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 거예요.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뭐 한 1000만원 넣어놨죠? 우리 은퇴할 때 제가 지금 50 초반이니까 뭐 65세 은퇴한다고 15년 만약에 잡아봐요. 그거 이제 꽤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. 1000만원이지만 나중에 한 6, 7천만원 돼 있을 거예요. 그 계좌가.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, 주식이. 조금 넣어놓고, 안전한 데다가 넣어놓고 묻어놓으면은, 10년 있으면은, 10년, 15년 있으면, 제 생각에 5천만원도 더 올라 있어요. 그리고 은퇴하고, 차례도 한 대 살 수 있죠.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건데, 미국에서 사실 돈 버는 방법은,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. 미국에서 돈 버는 거. 뭐 집 사는 것도 있겠죠. 근데 집 사는 게 보통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특별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은 한, 미국에서 집 사서 부동산에서 돈 벌기 힘들어요.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기가 막 잘 없는 거예요. 미국에는,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한국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많잖아요. 아파트 한마디로 2채씩, 3채씩 갖고 있잖아요. 2채씩. 그리고 자기가 안 살면서도, 자긴 전세 살면서 아파트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뭐 30%인가 40%, 30%인가? 얼마래요. 그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집 보유자의 30%인가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 30%가 투기용으로 하나 더 있던가, 아니면 내가 있는 건 나는 전세 사고 하나를 전세 나가서 투기하던가 그렇대요. 그러니 집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일까요? 진짜 조금이에요. 진짜 조금. 제 주변에 다주택자가 있지도 않아요. 제 주변에 다주택자는 없어요.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
한국 집 원래 돈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집 있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투기용으로 집을 뭐 한 채 더 사놓고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 없어요. 한 명도 못 봐서 없어요. 아예. 왜 없냐? 왜 없을까요? 돈이 안 돼서, 뭐 여유가 없어서도 그렇죠. 그죠? 제 주변에 뭐 해봤자 뻔하니까 여유가 없어서. 근데 심지어 여유 있는 사람도 되게 싼 아파트 사서 뭐 투자하고 그런 사람 한 명 봤는데, 저 옛날 동네 싼 아파트 하나 사서. 아니 없어요.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 왜 없을까요? 돈이 안 돼서. 미국은 제도상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세금 많이 내고 관리 힘들고, 관리가 힘들고 세금을 많이 내도 돈이 되면 그거 다 살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. 안 산다니까요. 없어요, 다주택자. 돈이 안 돼서. 그렇게 만들어야죠, 정책을.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게 보니까 후진국일수록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있어요. 중국 난립니다. 중국도 한동안 일어나기 힘들어요, 쟤들. 부동산 때문에 거품 막 해가지고 빈집이 뭐 1억 개 이상이래잖아요. 1억 채 이상이 빈집이래잖아요, 쟤네들. 중국 애들. 거기다가 엉뚱하게 투자시켜가지고. 그렇죠. 지금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중국 깡통돼, 깡통. 쟤는 한동안 못 일어나요.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제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. 게다가 중국 경제가 구조가 좋아서 자생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경제도 아니고, 시진핑 해가지고 독재하면서 막 다 찍어 누르고 그러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. 잘 되는 놈들도 지금 못 되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는 거야. 걔네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. 그딴 식으로 경제 정책을 세워. 어떤 천재 한 명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되겠어요? 요즘 세상에? 그 다이나믹한 세계 경제를 걔들이 그걸 발맞춰서 정책을 내고 그러겠어요? 다 헛발질 하는 거죠. 그래서 주택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. 우리나라가 한국이 들어보면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그 경제가 아주 불건전해요. 부동산에 다 모여있어. 부동산에. 미국은 나이 든 사람이 현찰이 많아요. 미국은 은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, 그동안 20년 30년 부어왔으니까 현찰이 많아요. 그래서 제일 돈 잘 쓰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막 뽕뽕 쓰고, 노후에 물론 부유한 사람이나 그러고 이제 안 부유한 사람도 풀칠을 하고 살거든요.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. 무대책.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, 국민연금으로. 라면 사 먹으면 끝나, 국민연금. 부동산 정책 잘 세워야 돼요.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러지 말고, 정책 잘 세워야 돼요. 다가구 주택, 세금 폭탄 때리고, 그리고 또, 집 많이 가진 사람을 제재하지 말고, 집 안 가진 사람이나 집 가지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래요. 그러면 또 정책이 징벌적인 정책에서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으로 바뀌면서 그게 된다고.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. 효과가 더디나고. 근데 유롱통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실패한 거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안 해서, 안이하게 대처해서, 그걸 목숨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처해야 되는데, 그냥 어설픈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충 하니까 못 잡은 거예요. 정책을 때려잡으려면 엄청 심하게 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. 자, 오늘
오늘도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건강이다. 네, 생뚱맞네요. 네, 건강하게 자, 운동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. 네,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. 자, 오늘도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